자, 디젤 엔진의 미래. 디젤 엔진은 좆대마스로 가는 건가? 사실 불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뭐 디젤 엔진이 친환경이다 어쩌다 그래서 막 친환경 골프 TDI에 친환경 스티커도 붙여주고 디젤 엔진을 사라 어쩌라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여론에서도 현대자동차에서도 엄청나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디젤 엔진을 많이 샀는데 갑자기 언젠가부터 디젤 엔진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어쩌다 그러면서 디젤 엔진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디젤 엔진이 1세대 불안자 엔진이잖아요. 1세대부터 해서 쭉쭉쭉쭉쭉쭉 지금이 한 7세대 정도로 봐도 되는데 엔진의 개발 배경이 유로 6, 지금 유로 6의 환경 규제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유로 4 엔진들은 사실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유로 5, 유로 6에 해당되는 엔진들은 잘못된 엔진이 아니고서는 생각만큼 그렇게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뒤에서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시끄럽다고 해서 무조건 매연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매연에는 질소산화물과 NOx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매연, 끓음 같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매연을 측정을 하는 건데 환경 규제가 대응이 되고 실제로 배기라인에서 나가는 중금속 같은 그런 화학 물질이 마냐 정냐를 정확히 따져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언젠가부터 디젤 엔진은 환경 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가솔린도 오래된 차들은 배출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나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거의 경중을 따지는 건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론전이에요. 여론전.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관심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인데 과거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우리가 SNS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소셜 네트워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나 언론사나 대기업의 홍보에 우리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죠. 지금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올바른 정보를 우리가 많이 서칭을 해서 찾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과연 디젤 엔진이 엄청난 배기 가스가 나오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냐? 물론 과거의 4세대 유로4나 유로5 초창기들의 오래된 엔진들은 당연히 배기가스가 나오겠죠. 단종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촉매를 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DPF를 강화해서 달아서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게끔 추가적인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재 나오고 있는 신세대 7세대에 접어드는 디젤 엔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독일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새로 나오는 디젤 엔진들에 대한 기술 홍보가 많고 디젤 엔진에 대한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디젤 엔진의 장단점은 되게 분명하고 명확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디젤 엔진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퍼지고 있어요. 왜냐? 나는 그거를 뭐를 의심하냐면 그 이유는 디젤 엔진에 대한 혐오감 조성은 나는 노사장의 추측이에요. 나는 뭘로 의심을 하느냐? 현대자동차 그룹이 디젤 엔진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신형 디젤 엔진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디젤 엔진이 없어요. 우리는 디젤 엔진을 만들 기술이 없는데 사람들이 디젤 엔진을 기대하면 어떻게 돼? 쪽팔리겠지. 그리고 디젤 엔진을 살려는 사람들이 다 수입차의 디젤 엔진을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기레기들 돈만 주면 그냥 막 뭐든 다 써주는 기레기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디젤 엔진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 누사장의 추측. 디젤 엔진의 가격 인상, 디젤 엔진의 출력, 제어 시스템, 배출가스 문제, 배기 라인의 기술, 기존에 구매하여 사용했던 고압 라인.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10년 전, 15년 전, 7년 전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만드는 LNT 엔진 방식의 LNT 방식의 디젤이나 2.2 디젤, 2.0 디젤 버닝 시스템을 쓰고 있었죠. 또는 그 이후에 2018년도부터 추가됐던 2018년 후반부터 추가됐던 SCR 요소수 방식의 디젤 엔진. 얘네들은 기존의 보시나 델파이에서 정형화되어 있던 고압 펌프와 고압 레일 시스템을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기술이 좀 더 진일보하면서 기존의 보시나 델파이에서 정형화돼서 판매가 됐던 고압 레일 시스템이나 연료 분사 시스템이나 인젝터라든가 고압 펌프만 가지고는 더 이상 환경 규제를 대응할 수가 없고 더 효율적인 엔진을 만들려면 높은 기술 투자가 돼야 되는데 엔진 쪽에 집중적 R&D 투자가 되지 않으면 기존의 델파이나 보시의 시스템만으로는 과거에는 모든 푸조, 이태리, 프랑스, 영국, 독일 다 우리나라까지 정형화된 디젤 시스템을 갖고 와서 디젤 엔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조사에 약간의 기술이 들어가면 왜? 디젤 엔진의 핵심 기술들은 커먼 레일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적인 정형화된 기술이 있었어요. 그걸 갖고 와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조사에서 달리 높은 기술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정형화된 시스템을 갖고 와서 만들었어요. 대신에 로열티라든가 비싼 돈을 주고 그 시스템을 사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환경 규제가 강화돼서 그것만 가지고는 디젤 엔진이 완성이 안 돼요. 이제부터 노 사장이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들어가야지만 완벽하고 클린하고 효율이 높은 그리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디젤 엔진이 나오는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 그룹에는 더 이상의 디젤 엔진 기술이 없어 보이는 거죠. 불과 3년 전, 4년 전에 제네시스에 탑재를 시킨다고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엔진 어떻게 됐어요? 단종을 앞두고 있죠?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단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자마자 2년이 지나서 단종의 길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모르고 엔진을 개발했나요? 앞으로 단종이 될지도 모르고 디젤 엔진을 개발했어요? 6기통을? 직렬 6기통을? 기술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개발을 했는데 강화되는 배출가스 규제나 엔진의 내구성, 출력, 그 다음에 엔진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더 이상 또는 엔진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는데 문제점들이 막 터져. 이 문제점들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리콜을 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단종해야죠. 엔진을 개발했는데 엔진이 컨트롤이 안 돼. 단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의심하고 있어요. 자, 디젤 엔진은요. 사실 가솔린 엔진보다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쓰는 디젤 엔진은 여러분들 알죠? 디젤은 공기를 빨아당겨서 높은 압축비로 압축을 해요. 그래서 연소실 안에 공기가 막 압축이 돼서 뜨거워지고 엄청나게 고압으로 압축한 상태에서 연료를 분사시켜서 뜨거운 온도에서 연료를 분사해서 폭발을 시켜서 힘을 얻어내요. 그래서 진동이 심하고 소리가 크지만 낮은 RPM에서 높은 토크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높은 토크를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출력도 좋지만 고출력으로 마력을 높이거나 빠른 회전을 낼 수는 없어요. 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길거든요.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높은 압축을 통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압축이 높아지는 만큼 진동이 커지고 온도가 높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질소산화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진동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압축량을 좀 줄이고 진동을 좀 덜 생기게 하면 출력이 살짝 떨어지는 대신에 부드러움을 갖게 돼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 연료 분사량이 또 많아지게 돼요. 압축을 세게 하면서 연료를 더 희박하게 분사를 시키면 더 센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연소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쏟아지게 돼요. 그래서 연료 분사량을 많이 하게 되면 연소실의 온도가 살짝 떨어지는 대신에 질소산화물도 같이 떨어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고 연비가 떨어지게 되죠. 과거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또는 8년 전에 디젤 수입차들 랜드로바라든가 제규어 같은 거를 튜닝해주는 칩 튜닝, 매핑하는 업체, 뭐 엉클칩, 스위스칩 이런 거 많았잖아요. 자, 이런 거 한 오너들이 와서 여기, 야, 진짜 기술이 끝내준다. 내 거 디젤차 칩 튜닝했어. 그랬더니 출력이 올라가. 근데 연비가 더 좋아져. 그래. 사람들이 생각해요. 출력이 좋아지는데 연비가 어떻게 좋아지는 거지? 우리의 상식에선 출력을 높이려면 연료를 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디젤은 안 그래요. 디젤은 압축돼 있는 상태에서 희박하게 연료를 분사량을 쫙 더 적게 부으면 더 세게 터져요. 더 세게 터지니까 출력이 올라가죠. 근데 그 대신 어떻게 되느냐? 연소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매연이 생기게 됩니다. 정상적인 연소의 범위를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엉클칩, 스위스칩 이런 매핑을 한 차량들의 뒤에 머플러가 새까매. 다른 칩 튜닝을 안 한 차들은 머플러가 새까마지 않은데 그 차들은 냄새도 심해. 왜? 연소실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질소산화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디젤차 안에서 실린더 안에서 연소실 안에서 연소하는 그 안에서는 연소실의 온도가 일정 이상이 되면 안에 섞여 있던 질소가 질소 산화물로 변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질소가 질소 산화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들은 연소실의 연소 온도를 낮추는데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젤차는 높은 압축으로 가는 게 무조건 좋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연료 분사량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어요. 여기에도 높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자,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과 엔진의 최대 연소 온도를 낮춰야 된다. 제가 지금 말한 게 이것도 디젤 엔진의 기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연소실에 공급되는 흡입 공기의 온도죠. 뭐냐면 EGR 쿨러를 통해서 배기가스를 제순하는 사람들이 배기가스를 제순환해서 나가는 배기가스를 다시 집어넣어서 뭐 클린하게 만든다 어쩐다 그러는데, 배기가스의 제순환의 주된 목적은 나가는 배기가스를 다시 연소실에 넣어서 다시 터뜨려서 깨끗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디젤차 엔진에 공급되는 일반 산소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연소실의 폭파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거를 트레이드 오프라 그래요. 들어가는 공기가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사실 가솔린들은 무조건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그래서 흡기 인터쿨러를 달죠. 왜? 공기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산소의 이거 밀집량? 산소의 밀도량이 높아지니까. 가솔린은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요. 근데 디젤은 안 그래요. 너무나 산소가 많아도 폭파 행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기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배기가스를 재순환하는데 배기가스가 뜨거우니까 다시 또 EGR 쿨러를 통해서 살짝 냉각을 통해서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너무나 산소가 많지 않게끔 조절하는 기술도 필요해요. 그리고 고압의 연료 분사, 요게 기존에는 델파이라든가 보쉬에서 다 만들어진 고압 분사 시스템을 다 라이센스로 갖고 와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제조사에서도 제조사가 이거 인젝터를 아직까지는 못 만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못 만들어요. 대부분은 보쉬나 델파이나 이런 전문적인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런 고압의 연료 분사 장치를 갖고 온 다음에 연료 분사 타이밍에 관련된 세팅을 해야 돼요. 정확한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분사를 하고 어떤 로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리고 효율성이 높은 터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터보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여기 엔진의 옆에 달려있는 이 터보가 낮은 RPM에서는 어떻게 돌 것이며, 엔진 RPM이 올라갔을 때, 회전수가 올라갔을 때 터보가 어떻게 돌고 어떻게 냉각을 시킬 것이고, 어떤 식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엔진에 공급하느냐도 굉장히 높은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야 굉장히 좋은 디젤 엔진이 나오는데 디젤 엔진이 생각보다 생산 단가가 비싸요. 엔진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여기에 플러스 배기가스에 관련된 기술. 이 배기가스에 관련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환원, 촉매 환원 장치를 SCR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나오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요소수 시스템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배기 라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엔진에서 배기 매니폴드에서 배기가스가 나면 1차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가 뭐냐? 여기가 DPF예요. DPF. 여기가 DPF인데 DPF가 뭐의 약자냐? 디젤 파티클레이티드 필터. 디젤에 들어가는 밀입자 필터라는 뜻일 거예요. 제가 뉴올리언즈에서 한국으로 디젤 밀입자 필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NSC라는 부분과 DPF라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밀입자 필터예요. 여기에 1차적으로 엔진에서 연소실에서 나가는 배기가스 여기에서 매연, 끓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걸러집니다. 밀입자 필터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밀입자 필터는 뒤에 감압 센서가 있어요. 앞쪽과 뒤쪽의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서 이 매연이나 끓음들이 여기 어느 정도 차면 이쪽에 들어갔을 때 압력 수치와 이쪽에 뒷단의 압력 수치를 재서 뒷단의 압력 수치가 떨어지면 여기가 막힌 거겠죠. 그죠? 그러면 후적 분사를 통해서 RPM이 높아졌을 때 얘가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RPM이 높아지면? 그러면 후적 분사해서 디젤을 분사해서 이쪽에서 불질러 버려요. 버닝 시스템이에요. LNT 시스템이 이런 건데 이쪽에서 불질러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디젤 차들 DPF 막히네 어쩌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고속으로 세게 밟고 다니면 뻥 뚫린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이 밀입자 필터의 매연이라든가 끓음이라든가 이런 게 1차적으로 여기서 걸러지는데, 세게 악셀을 밟거나 ECU가 판단해서 달리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무 살살 달리면 얘가 뜨겁지 않으니까 매연, DPF 안에 들어있는 매연들 끓음을 태울 수가 없어요. 좀 RPM을 높게 써주고 좀 달려줘야지만 여기 있는 걸 뻥 뚫어주거든요.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거 안에서. 자, 그리고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DPF를 통과한 다음에 내려가서 요게 아까 그 벤츠 온업은 인젝터 요소수 인젝터 맡겨도 여기가 요소수를 분사하는 인젝터예요. 요소수 탱크에서 요소수를 갖고 와서 ECU가 판단해서 나가는 배기가스에 맞게 요소수를 분사를 해요. 그러면 나가는 배기가스랑 그게 SCR, 카탈리틱 컨버터, 여기서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여기서 요소수를 분사하죠. 여기서 배기가스랑 요소수가 만난 다음에 여기에 무슨 믹서 필터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섞이면서 NOx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가 요소수와 섞여서 다시 정화가 돼서 배기가스가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는 이 시스템을 만들지 모르느냐? 알아요. 이 시스템을 지금 많은 차들이 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비쌉니다. 되게 비싸요.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자동차 제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유로 6로 가잖아요. 배기가스 규제가 더 많이 강화가 된 거예요. 더 많이 강화됐는데 NOx나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의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됐는데, 배기가스 규제만 강화된 게 아니라 연비도 강화가 됐는데 출력 부분에서도 효율성이 높은지 이 모든 것들이 충족을 해줘야지만 디젤차를 판매될 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건대, 내가 의심하건대 배기가스 규제를 현대자동차는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왜? 요 부분을 잘 만들면 돼요. 디젤차는 물론 엔진의 연소 과정이나 출력 시스템에서도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기술이 딸린다고 보는데, 배기가스 시스템을 만드는 여기서는 제조 단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의 강화되는 배기가스 규제를 하려면 이 라인의 소재나 이 안에 들어가는 필터류나 이런 시스템이 더 비싼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더 비싼 거를. 그리고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자신이 없다. 또는 이윤 타당성의 계산기를 때려보니까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시스템을 강화하면 연비나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기술력이 집약적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연비도 올려야 되는데 출력도 같이 보존이 돼야 돼. 그러면서 배기가스 규제를 넉넉하게 통과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그리고 너무나 방대한 투자와 기술 집약이 필요한데 이게 준비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럽의 디젤 엔진들 푸조라든가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BMW의 기술을 보니까 그리고 현재 제가 BMW의 최신의 디젤 엔진을 또 받아서 타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아우디 Q7의 디젤 엔진을 또 받아서 타는데 요즘 디젤 차들은 옛날 디젤 차 같지 않아요. 엄청 부드럽고요. 왜? 높은 압축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높은 압축비를 하지 않으면 부드럽고 조용해지는 대신에 연료 분사량이 많아지고 낮은 RPM에서 토크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일드 합으로 제어를 하죠. 그리고 좋아진 배기 라인의 시스템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엔진을 돌립니다. 내가 타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야, 이 정도면 가솔린을 탈 필요가 없는데? 근데 디젤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 디젤은 10만 킬로 정도가 됐을 때 가솔린에 비해서 엔진의 어떤 컨디션에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젝터의 분사 압력을 한번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DPF 클리닝이 필요한 경우도 이런 차들은 좀 덜 필요한데 DPF 클리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흡기 인젝터의 클리닝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작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3, 4년 동안 신나게 기름값을 아꼈다고 생각했는데 수리비로 한 200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솔린에 비해서 무조건 디젤이 경제적이진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1년에 주행거리가 4만 킬로가 넘는다. 그리고 배기량이 3000cc다. 그러면은 무조건 디젤을 타도 됩니다. 수리비가 3, 4년 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훨씬 더 저렴하고 다닐 때 편하게 다닐 수가 있죠. 주유를 자주 하지 않는 번거로움도 없애주고요. 디젤이 무조건 좋다고 노사장이 그 지수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노사장 그래서 너가 디젤 타냐? 아, 저는 지금 가솔린을 탑니다만 지금의 디젤 차를 타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디젤 SUV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프리우스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혼다 파일럿을 정리를 하고 세컨카로 프리우스를 사야겠다. 근데 지금 디젤 차를 타보니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아니면 중고를 사는 한이 있어도 6기통 디젤을 사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의 해외 움직임을 봤을 때 내연기관을 단종한다? 불가능합니다. 전 국가의 운영 시스템에서 내연기관차를 단종할 수가 없습니다. 물류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이 안 됩니다. 우리가 타는 내연기관들을 단종시키고 전기차로 대체한다고요? 그만큼 전기차를 찍어내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전부 다 전기차를 타게 되면 충전 마비됩니다. 아파트 난리 나는 거고요. 일반 빌라촌이라든가 일반 주택단지들 난리 나는 겁니다. 충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유럽의 마일드 하부가 들어가 있는 디젤 엔진들은 웬만한 가솔린 엔진보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효율도 좋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연비도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이 방송을 보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러 정보들을 한번 서칭을 해보세요. 과연 지금 나오는 디젤 차들이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기레기들의 그 날조 기사들처럼 정말 환경적이지 못한, 친환경적이지 못한 엔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검토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나오는 최신의 디젤 엔진들
환영합니다. 갑자기 디젤 엔진 SUV가 사고 싶네. SUV는 디젤이죠. 아니면 대배기량의 가솔린이든가. 대신에 그러면 기름값이 작살나는 거죠. 디젤 엔진 SUV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저희 노보스몰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노보스 게러지를 많이 방문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는 노보스 요소수 또는 노보스 세차용품이 어마어마하게 폼글라츠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세차용품들 최고의 성능과 좋은 가격으로 세트 구성으로 쫙 나옵니다. 많이 이용해 벤티 샴푸도 많이 써주시고 엔진오일 많이 사주시고 해서 제가 좀 돈을 벌면 할부로 한 60개월은 좀 그렇고 한 72개월 정도 할부로 해서 저도 디젤 SUV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산타페 디젤 사륜도 저는 괜찮은데 산타페 엔진은 구형의 디젤 시스템이니까 아니 산타페 말고 팰리세이드 현대자동차 그룹은 최신의 디젤 시스템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팰리세이드 디젤은 조금 거시기 하고 BM이나 벤츠의 최신의 디젤 시스템 탐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